안녕하세요. 친절한 사장님이 있는 랩타일 정글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키우는 도마뱀 중의 한 종인 크레스트 게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을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크레스트 게코를 분양을 받으러 오신 입문자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여러 개 뽑아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만 쏙쏙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레스트 게코를 분양받으러 오셔서 하시는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 사육장은 어떻게 하나요?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이는 어떻게 주나요? 그리고 크기는 얼마만큼 크고 수명은 얼마만큼 되나요?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세세한 질문들까지 하나하나 궁금증을 다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서 오늘은 16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은 크레스트 게코의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크레스트 게코의 분양가는 천차만별이겠죠. 모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분양가는 다 틀릴 건데, 보통 베이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프를 나눠서 분양하는 샵들도 많지만 저희 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샵에서는 요즘 지금 노멀부터 해서 할리퀸, 익스할리 등 다양한 랜덤 모프들을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체는 아무래도 훨씬 더 그보다는 가격대가 나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크레스트 게코는 좋은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저희 샵에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크레스트 게코는 생명력이 강하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매우 좋은 애완 파충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무늬가 있어서 입양자의 취향에 따라서 맞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아쉽게도 크레스트 게코는 꼬리가 떨어지면 다시 재생하지는 않는다는 아주 치명적인 안타까운 점이 있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 꼬리가 떨어진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적응이 되고요. 그래서 꼬리가 떨어진 크레스트 게코를 우리는 개구리를 닮았다고 해서 크레구리라고도 부르지요. 세 번째, 크레스트 게코도 무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처음에 오신 어린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크레스트 게코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물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크레한테 물리더라도 크레의 이빨은 아주 작고 우리 수세미한테 약간 긁히는 듯한 그 정도의 느낌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다치거나 피가 심하게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레스트 게코는 아주 온순하고 착한 도마뱀입니다. 그 다음, 크레스트 게코의 먹이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이거는 크레를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크레는 베이비 때는 거의 매일 먹이를 먹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성체가 되면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크레를 이제 매일 먹이는 걸 추천드리지만 저희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제 크레들을 키우다 보면은 좁은 곳에 갇혀 지내는 도마뱀의 특성상 지금은 저희가 사육을 할 때는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줬을 경우에는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 급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크레스트 게코는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슈퍼푸드가 판매 중이에요. 그래서 수박맛, 망고맛, 파파야,
딸기 등등 다양한 맛의 슈퍼푸드를 주식으로 급여해 주시면 되고요. 충식은 주 1, 2회 정도 병행해 주시면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육을 경험상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워보니까 슈퍼푸드만 주셨을 때보다는 충식을 조금이라도 병행해서 급여를 해주시는 개체가 성장 속도도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더 튼튼하고 성체의 크기도 좀 더 크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의 사육 경험이기 때문에 뭐 주관적이니까는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태클은 걸지 마시고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충식을 조금이라도 병행을 해서 급여를 해주시는 게 사육하기에도 조금 더 편했고요. 아이들의 성장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개코는 핸들링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레스티드 개코는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고 온순한 도마뱀 중의 한 종입니다. 외국의 사이트라든지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 등을 보면은 매일 10분에서 30분 정도 핸들링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레의 특성상 완전히 핸들링에 익숙해지기 전인 베이비 때는 정말 본인이 스파이더맨의 빙이 된 듯이 미친 듯한 점프 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베이비 때의 핸들링은 조금 자제해 줄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10g 정도 지나고 아성체 사이즈 이상이 되었을 때는 손을 크레의 움직임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하루 5에서 한 10분 정도의 핸들링을 통해 교감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핸들링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도 사실 강아지처럼 엄청난 애교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의 핸들링에 익숙해지고 나면 꼭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내 손에서는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미친 듯이 보여주던 점프 실력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6년째 키워오고 있는 크레스티드 개코입니다. 핸들링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샵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꼭 손에 올려주는데 다들 이 아이를 너무 탐을 내서 분양을 안 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아이는 분양하는 개체가 아니고 저의 애완 파충류, 저의 애완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입니다. 그 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개코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키워야 되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크레의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며 최대 2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육 환경을 갖추고 크레를 잘 케어했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방치해주거나 아무데나 키우거나 환경에 맞지 않게 키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6년 정도 살고 있다고 했죠. 이 상태로 지내준다면 아마도 10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상 저와 같이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개코는 먹이를 안 먹고 얼마나 지낼 수 있나요? 이 질문도 크레를 분양해 가시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처럼 바쁘고 그다음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 시대에는 크레들도 아무래도 며칠씩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혹은 제가 여행을 갈 때 데려갈 수도 있지만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대비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크레스티드 개코는 2, 3주 동안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지면 탈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수분 보충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두고 며칠 집을 비워야 될 때는 먹이는 며칠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얕고 작은 그릇에 물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여행을 간다든지 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게코도 목욕을 시켜야 하나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목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크레스티드 게코는 나무 같은 곳에 붙어 지내는 부치료 도마뱀이기 때문에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수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크레는 성장하면서 탈피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피부로 항상 갈아입기 때문에 굳이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항상 깨끗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목욕을 시켜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게코도 물그릇이 필요한가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크레는 보통 우리가 물을 분무해 줬을 때 벽이나 나뭇잎 등에 맺혀있는 물방울을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얕은 물그릇에 신선한 물을 조금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여행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물을 넣어주고 가는 게 좋겠지요. 그 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게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것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강아지는 짖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크레스티드 게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몇 가지 행동 특성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크레스티드 게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도망치려고 점프를 하려고 해요. 내가 만지를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간혹 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드물긴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내요. 짹짹거리거나 깨끗거리거나 그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경우는 좀 많은데 꼬리를 흔들거나 혹은 꼬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이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 아이가 정말 심적으로 힘들구나. 얘가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기도 해요.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내가 키우는 내 크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핸들링을 멈추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크레스티드 게코를 데리고 밖에 나가도 되나요? 이 질문도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고양이를 데리고 가고 놀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크레스티드 게코를 데리고 밖에 나가도 되나요? 네, 결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지금 한여름처럼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나 20도 이하가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는 야외로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채집통 같은 곳에 크레가 적절하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넣어주고 그 안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게코는 성체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베이비를 분양해서 가시기 때문에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크레스티드 게코가 성체가 되는 데는 빠르면 1년 정도 만에 성장하기도 해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크면은 고등학생만 봐도 얘가 어른인지 학생인지 구분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크레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몸은 완전하게 1년 만에 성장을 했어도 아이가 완전한 성적으로도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반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게코는 합사해도 되나요? 크레를 이제 분양하시면서 처음 한 마리를 데리고 가시고 시간이 지나면 크레는 외롭지 않은데 키우는 집사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외롭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꼭 전화가 오세요. 한 마리 더 같이 키워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컷 크레스티드 개코를 2마리 이상 합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수컷의 경우에는 합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100% 싸워요. 하지만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 정도는 합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간혹 성체 크레와 베이비 크레를 합사하는 것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잘못하게 되면은 베이비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귀여워했던 아기 크레가 어느 날 다쳐 있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절대 성체와 베이비는 합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질문.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장의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주어야 하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시죠? 크레 사육장의 바닥재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씻어서 다시 넣어주거나 키친타올 같은 경우는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저분하게 방치해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크레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닥재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꼭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육장 전체 청소는 어떻게 해주느냐. 사육장 내의 모든 장식품들을 다 빼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주는 거는 2달에 1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크레의 사육장이 냄새도 안 나고 청결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크레스티드 개코의 사육장은 너무 크면 안 되나요? 크레 사육장의 크기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소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크레의 사육장은 좀 커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생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사육장보다 훨씬 더 넓고 더 클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크레의 사육장이 너무 크면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사육장에 그만큼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아서 크레가 편하게 쉬고 숨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 크레가 자연스럽게 먹이를 잘 안 먹을 거고 적응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 샵에서는 요즘 크레들의 사육장을 최대한 자연과 비슷한 비바리움의 형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바리움에서 지내는 크레들은 훨씬 활동적이고 편안해 보이며 먹이 반응도 아주 좋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 사는 곳도 지금 이 아이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비바리움의 동굴에서 숨어서 편안하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숨을 곳이 많고 그리고 습도도 항상 유지가 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성이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힘이 없다든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상태로 키우게 되면은 야생의 크레처럼 아주 활동적입니다. 너무 먹이도 잘 먹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비바리움 형태의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장도 강추하고 있어요. 이게 모형 아니냐고요? 모형 아닙니다. 네, 진짜입니다. 촬영하는 줄 알고 아주 막 모델처럼 얼마나 자세를 잘 잡는지 봐요. 살아있죠? 보여줄게요. 살아있지요? 살아있는 애 맞아요. 점프도 하고 살아있는 애 맞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크레스티드 개코를 분양받으면서 저희에게 가장 맞는 하는 질문들만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크레스티드 개코를 이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아이를 어떤 도마뱀을 키우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아이를 키우고 싶긴 한데 내가
내가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혹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의 모든 것,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에서 대해서 궁금했던 자잘한 것들까지 묻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친절한 사장님이 있는 넥타이 정글 김혜점에서 오늘도 친절한 사장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는 생물들이 오늘 들어온 날이에요. 융게코와 그 다음에 크로코다일 게코, 그리고 견목거북, 또 뭐 있더라? 파이어 스킨크, 이런 애들이, 그리고 또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또 들어와요. 오늘 생물들이 입고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상을 끝으로 퇴근하고 생물 가지러 슝 떠나겠어요. 자, 바이바이.